안녕하세요. 한국 역사 속 기독교 이야기, 한국 기독교사. 오늘은 구한말 초기의 교회 형성 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개신교의 인구수로 인해 많은 놀라움을 안겨준 개신교는 그 시작부터 놀라웠는데, 상식적으로 기독교가 전파되려면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전해야 기독교가 전파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개척 선교사가 입국해서 선교를 시작하기 전부터 기독교가 전파된 상태였다. 바로 선교사들이 오기 전 중국을 통해 개종한 기독교 공동체가 성서나 전도집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사람들을 스스로 개종하도록 도왔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이처럼 성서나 전도집을 전해주는 사람을 권서라고 부른다. 선교사들은 한국에 들어온 후 권서로 인해 개종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는데, 그 수가 증가해 이 일에 언더우드도 함께 하게 된다. 이후로 세례인의 수가 늘어나자 언더우드는 그들 중 장로를 임명해 자신의 집에서 교회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최초의 장로교 교회인 정동교회이다. 이 과정에서 권서들은 선교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개종자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들은 두고 선교사들은 진정한 복음 전파자, 선교의 선고자라고도 불렀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감리교는 아펜젤러가 세운 배제학당에서 시작되었다. 배제학당에 모인 아이들은 영어를 배워 출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들어왔지만 점차 기독교에 관심이 생기면서 아펜젤러에게 기독교를 배우게 된다. 그리고 1887년 7월 아펜젤러가 학생에게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게 되고, 두 번째 세례를 베푼 직후 그는 한국인을 위해 따로 예배를 드리는 곳을 마련하게 되는데, 이곳이 베델 예배당이다. 이 예배당은 감리교 최초의 교회인 정동 제1교회의 시작이기도 하다. 메리 스크랜턴이 세운 이화학당에서도 개종자가 생기고 세례 청원자가 증가하게 되자 아펜젤러는 그들을 교회로 조직하면서 감리교가 전파되었다. 이전까지는 선교사들에게 제약이 많아서 전도가 힘들었다. 하지만 1886년 조불 조약을 맺게 되면서 개항장에만 머무를 수 있었던 선교사들은 선교를 목적으로 한국의 선교 지부나 학교 등의 시설을 세울 수 있는 특권을 가짐으로 선교의 구심점을 갖게 되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개신교가 시작하게 되는데, 남장로교, 캐나다 장로교, 호주 장로교들이 개항장과 도시의 선교 부지를 건설했다. 지역별로 알아보도록 하자. 먼저 부산은 호주 장로교가 1809년에, 북장로교는 1891년에 베어드 부부를 파견함으로 진출하게 되며, 대구에서는 북장로교가 제중원, 개성학교, 신명교 학교를 건설했다. 평양은 북감리교가 1093년에 홀 부부와 노블 부부를 파견함으로 광성학교와 정의여학교의 기초를 설립했으며, 1897년에는 로제타 홀이 기홀병원을 설립하게 된다. 마침내 1905년에는 영변에 선교지부를 설치하게 된다. 북장로교는 1893년 평양의 널다리교회 숭실학교, 숭실여학교를 설립했다. 함경도 원산으로는 북장로교, 북감리교, 캐나다 장로교가 진출하게 되는데, 먼저 북장로교는 1892년에 광성동 교회를 설립했으며, 북감리교는 1892년에 의료선교사 맥길과 올린저를 파송하게 되었다. 또한 캐나다 장로교는 1898년 성진과 황흥에 선교 지부를 건설하게 된다. 강원도에서는 북감리교가 1898년부터 1908년까지 선교 지부를 건설했으며, 충청도에서는 북감리교가 1903년에 공주의 선교 지부를 건설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전라도는 남장로교가 1895년에 테이트 남매가 전주에 도착하면서 시작되는데, 1896년과 1898년에 각각 군산과 목포의 선교지부, 학교, 병원 등을 건설하게 된다. 1900년대에 들어서는 순천의 선교지부, 병원, 학교 등을 건설하게 된다. 개척 선교사들은 선교 준비와 함께 성서 번역, 찬송가 출판을 준비했다. 그들은 한국어를 배운 후 번역한 성서를 개정하기 시작했는데, 이 과정이 선교사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었지만 선교 현장에서 사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먼저 어법이 부정확한 부분들이 있었으며 그들이 배운 한국어에 섞여있는 방언으로 인해 다른 지역에서는 사용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1887년 이들은 상임성서위원회를 조직해서 다시 성경을 개정하게 되었는데, 이 조직은 인력과 한국어 부족으로 개인이 번역하는 수준에서 머물게 되었기 때문에 1893년 상임성서위원회를 개편해서 상임성서실행위원회를 조직하게 된다. 번역가들은 대부분 서울 중부지방 출신이었기에 이것은 한글 성서가 서울말을 사용할 것임을 예고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번역은 아주 큰 의미가 있었는데,
한국인들이 정식 번역위원으로 임명되어 선교사와 동일한 자격을 갖춘 역사적인 사건으로 선교사들이 한국인을 진정한 동료로 인정했다는 것을 나타내기에 많은 의미가 있었다. 번역과 함께 찬송가도 시작되었다. 그중 북감리교회 찬미가 라는 찬송이 있는데 이 찬송은 지금의 애국가의 가사가 되었다. 우리나라의 정신을 나타내는 애국가의 가사가 찬송가에서 처음으로 등장했음에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초기 기독교에서 큰 전환점이 된 것은 1889년 산문출판사와 조선성교회서회가 만들어진 것이었는데 개신교 신문이나 다른 것들이 모두 산문출판사를 통해서 출간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신앙과 문화가 풍성해졌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단순히 신앙생활을 소개하는 것이 아닌 한국 사람들에게 서구의 문명을 소개하는 동시에 서구 사람들에게 한국을 소개하는 역할을 했다. 이 시기에 예배당 건축도 시작되었다. 예배당이 지어지기 이전에는 교인의 집을 예배당으로 쓰다가 사람이 많아지면 정식으로 예배당을 짓는 형식으로 발전했는데 그 당시에는 내 구별이 심했기에 여성들과 남성들이 서로 얼굴을 볼 수 없도록 가림막을 설치하기도 한 구조가 많았다고 한다. 예배당의 형태는 크게 일자형과 기역형이 있는데 일자형은 강대를 중심으로 좌우를 남녀석으로 나누어 서로 볼 수 없도록 한 형식이고 기역형은 각 날개에 남자와 여자를 분리시켜 건축한 것이다. 18세기 말에는 천주교가 19세기 말부터는 개신교가 들어와서 선교를 하다 보니 서로 선교를 하기 위해 갈등이 발생했다. 처음에는 감정 싸움 정도였다가 나중에는 세력 경쟁과 교리 논쟁으로 심화되었는데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신원포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다. 천주교인들이 북장로교가 기반을 잡은 곳에서 선교 세력을 엄청나게 넓히게 되었다. 그러던 도중 천주교인들이 새로운 성당을 짓기 위해서 개신교인들에게 헌금을 강요한다. 그런데 그들이 헌금을 내지 않자 개신교인들을 구타, 감금하게 된다. 이에 분노한 북장로교 선교사들은 미국 공사관에 이를 알리고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했지만 결국 프랑스 공사 플랑시가 개입해 해결한 사건이 바로 신원포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이후 교리 논쟁으로도 이어지는데 천주교는 예수의 참된 교회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4가지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예수 진교 사패를 가능해 개신교를 비판하기도 했는데 개신교는 이에 반론하는 글을 1908년에 예수 천주양 교변론이라는 책으로 반론했다. 이렇듯 서로 다른 교파들 간에 많은 갈등이 있었는데 선교사들 사이에서도 분쟁이 많았다고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강한 사명감으로 뭉친 젊은 청년들의 의견을 굽히게 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고 그 중에서 특히 사람이 많고 신학적으로 다양했던 장로교에서 많은 갈등이 불거졌다. 평강을 맨 처음 개척했던 이들은 북장로교이며 개척자들은 보수를 중시하는 학교를 졸업해 평양을 중심으로는 보수파가 모이게 되었고 서울을 중심으로는 진보파가 모이게 되었으며 이런 신학적 차이는 이후 신사참배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이어진다. 이렇듯 많은 갈등은 여러 선교부가 함께 활동해야 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 그림처럼 장로교, 감리교의 6개 교단의 선교지를 1905년부터 1909년에 걸쳐 분할을 완성하게 된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장로교는 전체 교세가 서북 지역에 몰려 있어서 여러가지 교권 분쟁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다. 하지만 모두 영미권 개신 교단으로서 서로 동질감과 친밀감도 함께 느꼈기 때문에 이후 여러 교단이 하나의 교단으로 통합하려고 하는 시도도 했으며 그것이 실패하자 장로교와 감리교가 서로 연합하는 작업으로 연결되기도 했다. 지금까지 구한말 초기의 교회 형성 과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살펴본 역사를 통해 앞으로 만들어갈 우리의 역사에 큰 전환점을 제시해 줄 수 있기를 바라며 이상 구한말 초기 교회 형성 과정의 최예술이었습니다.